저는 책방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게 하는 하나의 마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요즘 시대의 우물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책방이 광장이나 우물가 같다는 생각을 했냐 하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뜻밖의 여행이라고 하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더하고 나누며 살고 있는 책방지기 이은형입니다. 오늘은 책과 책방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소비하는 시대이잖아요. 하지만 그 책이라는 물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함이 얼마나 멋이 있는지, 그리고 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책방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책 냄새를 참 좋아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책을 만지고 펼쳐보면서 그 종이 촉감도 느끼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야말로 그 책 사이를 누비면서 여행을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르는 행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경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넘기는 재미가 있어요. 책을 넘겼을 때 그 물성, 종이가 주는 바스락거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보는 행위도 참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책과 책방에 와서 구입하는 책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는 사람의 본능 같아요. 저는 책방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게 하는 하나의 마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요즘 시대의 우물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책방이 광장이나 우물가 같다는 생각을 했냐 하면요. 여기서 들리신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독자와 독자가 책방에서 만나면서 다양한 인연도 만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책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해질 수 있구나. 외롭지 않구나. 우리는 같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어낸 책들을 누군가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방에서 독자와 독자가 만난다는 것은 그걸 말해요. 와서 난 이렇게 느꼈어. 너는 그렇게 느꼈니? 나는 뭘 배웠어. 넌 뭘 배웠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훌륭한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책방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당이 펼쳐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저희 책방만 해도 자수 잘하시는 분, 어반 드로잉 잘하시는 분, 또 노래도 하시고 뭐 플룻, 장구 연주하시는 분, 필사 잘하시는 분, 또 낭독하시는 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분들이 그 자신만의 목소리를 키워온 자기만의 그 진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오셔서 어느 순간 짠 보여주시면 저희는 와 이러면서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끔은 일일 강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행사들을 접하면서 이게 정말 곳곳에 멋있는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글쓰기로 연결이 되는데, 글쓰기도 집단 지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책을 읽게 하죠. 읽어낸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쇼트가 대두되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저도 짧은 영상, 짧은 글 이런 거를 보다 보니 긴 글을, 긴 문맥을, 긴 행간을 읽어내는 힘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린 집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책을 쓴 것도 있는 것처럼 한 권의 온전한 책을 내 힘으로 읽어 나가게 하는 힘은 굉장히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클럽이 그런 힘을 주고 있고,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맛을 보면 이거는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읽어내면 생각하는 힘 물론이고 다음 책을 찾아보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책 읽기의 스펙이 넓어지고 또 책을 골라내는 힘도 커지고,
그래서 이 북클럽을 계속 찾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알게 된 건데요. 영국 바스에 있는 그 미스터 비라고 하는 책방은 자발적으로 밴드가 만들어졌대요. 책이 나올 때마다 그 노랫말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음반도 냈다고 들었고 또 밴드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일 같아요. 네, 저희 책방의 경우에도 그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 날에는 작은 공연이 앞뒤로 있어요. 한 손님께서 장구를 참 잘 치시는데 진도 아리랑의 그 리듬에 맞춰서 개사를 참 잘하세요. 그날의 토크를 정리를 해서 노래를 하시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개사만 모아도 하나의 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전국 책방을 다니면서 토크에 맞춰서 진도 아리랑 개사한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라고 약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미스터 비라는 책방의 사례를 보니까 괜찮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로컬이나 로컬 문화라는 말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책방을 하면서 로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이 공간, 이 위치, 이 지역에서 온전한 나로서 빛나는 것이 로컬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든 어떤 영업체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을 책임감을 갖고 더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큰 무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책방에 있는 안양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로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책방을 열었을 때 이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방에서도 그 생활 속에서 충분히 문화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로컬 문화 그리고 책방 이렇게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과 책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책방의 매력이 꽤 많지 않나요? 책을 중앙에 놓고 보면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음악, 미술, 건축물 이런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곳도 책방이에요. 의외가 있죠. 책방마다 또 책방직의 성격마다 정말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고요. 다양한 모습의 책방이 많습니다. 여행하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책방을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동네에는 어떤 책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한 번쯤 가보세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뜻밖의 여행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